안녕하십니까. 재료관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의 161번째 동영상이고요. C++ 23 가까운 미래의 C++ 표준 라이브러리, 구체적으로 if constable 그리고 immediate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iso cpp.org를 검색해보면요, 컴파일러 컨포먼스 스테러스를 눌러보면 C++23 코어 랭귀지 피처 그래갖고 아래로 내려가보면 GCC 버전 12부터 if constable 지원됩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GNU GCC 버전 12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G++ 버전 이렇게 보면 12.1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GNU G++ 버전 12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if constable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도 지원하지 않고요. 클레인 같은 경우는 버전 14가 아직 릴리즈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GNU G++ 컴파일러 버전 12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C++ 23 표준입니다. 제가 if context bar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 왔었고요. 이 함수로 인해 C++ compile time 함수 기능이 완성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if constable 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걸 오른쪽 눌러서 print save as pdf 해갖고 pdf로 저장합니다. 저장했고요. 뒤로 돌아가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 non-literal variables in context per function, 그러니까 GNU 12부터 context per function에 non-literal,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teral 값이 아니라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은 C++ 23부터 지원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요, C++ working draft 찾아보면요, encpp useful resources에서 pdf를 다운로드합니다. C++ 23 latest working draft를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로컬 머신에 다운로드 되고요. 이 if context bar 이런 문서를 읽으면요, 일단 읽기가 쉽고요, 문서도 비교적 짧습니다. 1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문서는 결국 워킹 드래프트 C++ 표준에 통합되는데요. 이 문서가 좋은 거는 왜 이런 기능을, 예를 들면 if constable 같은 이런 새로운 기능을 C++ 20에 포함시키는지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워킹 드래프트에는 왜 C++ 표준에 새로 도입하는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두 PDF를 나란히 나타냈는데요. 워킹 드래프트 지금 현재 1995페이지, 2000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모자랍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다 읽고 C++ 스탠다드를 배우기는 어렵고요. 이런 문서를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td is constant evaluated, 이 함수는 C++ 20에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짧은 문서를 읽다가 모르는 내용은 이 워킹 드래프트에서 찾으면 웬만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자꾸 읽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최신 C++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CPP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이 폴더를 열고 이게 버튼을 누르고 161 immediate function 이 버튼을 눌러 immediate.cpp 이렇게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B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사용할 링크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일단 우리가 뉴턴 메서드를 컴파일 타임에 구현할 거고요. 뉴턴 메서드를 사용해서 파이 값을 컴파일 타임에 계산할 것입니다. 뉴턴 메서드로 스퀘어 루트 또는 큐빅 루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스퀘어 루트를 계산을 해야
파이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뉴턴 메소드를 사용할 때 우리가 디퍼런스 코션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뉴턴 디퍼런스 코션트를 찾아보면 디퍼런스 코션트가 나와 있고 이 링크를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이 뉴턴 메소드를 구현하려면 디퍼런스 코션트 알고리즘 numerical differentiation 이게 필요하고요. 앞에서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큐빅 루트 알고리즘을 만들 거고요. 이 큐빅 루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파이 값을 계산합니다. 이 파이 값을 계산한 후에 아크탄젠트 함수를 만듭니다. 아크탄젠트 함수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고요.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아크탄젠트 테일러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이용해서 아크탄젠트를 컴파일 타임에 구현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if context bar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include iostream, include cms, template, type name, type, return 타입이 constbar입니다. constbar auto이고요. 함수 이름은 absolute입니다. x를 파라미터로 받고요. return x는 0보다 크면 x를 그대로 반납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를 반납하는데 C++ 20부터 auto x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constbar이 붙은 함수는 immediate 펑션이라 부르고요.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oid test compile time 펑션 이렇게 하고요. int main에 이 함수를 붙여넣고요. 이 함수는 immediate 펑션이기 때문에 constbar이 붙어있기 때문에 immediate 펑션이고요.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context per o로 xx absolute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5.6 sed cout xx는 xx sed and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constbar은 컴파일 타임에만 존재하고 런 타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는 C++ 컴파일러에 인터프리터 기능이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G++ SED C++ 2B 이고요. 23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immediate.cpp o g.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 보겠습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음수를 보냈는데 양수로 출력되었고요. 만약에 여기 constbar이 없으면요 이거 작동 안합니다. 작동 안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 키워드 context per 이거는 컴파일 타임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constbar이 없으면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살리고 이 constbar의 의미가 뭔지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뉴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만드는데요.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펑 타입, 타입 네임, 타입에서 컨텍스트 퍼입니다. 오로 뉴턴 메서드 이렇게 하고 펑 타입에다가 f를 보내고요. 타입에다가 x를 보냅니다. 칸서발과 컨텍스트의 차이는 칸서발은 컴파일 타임에만 호출할 수 있고요. 컨텍스트는 컴파일 타임에도 호출할 수 있고 런 타임에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칸서발은 컴파일 타임만 호출할 수 있고 컨텍스트 함수는 컴파일 타임에도 호출할 수 있고 런 타임에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타입 엡실론 1, 2에 마이너스 6승으로 잡고요. 오로 xx는 이 x의 초기 값이고요. 타입 h는 0.01로 잡습니다. for int n은 0에서 시작하고요. abs absolute value가 함수의 값을 absolute value로 취하는데요. f에다가 xx를 불러서 이 절대값이 함수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엡실론보다 크면 루프를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n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 값을 제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든지 또는 1000이든지 이렇게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고요. 이때 n은 이 루프를 몇 번 돌릴까를 결정합니다. 루프를 몇 번 돌릴까를 결정하고요. 여기서 o로 fp는 이 f 함수를 미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f에다가 xx 더하기 h 빼기 f에다가 xs 마이너스 h 이 전체를 2.0 h로 나눕니다. 이게 뉴턴스 디퍼런스 코어션트 알고리즘입니다. 미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5포인트 스탠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만들기에 식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했고요. xx는 xx 마이너스 f xx에서 미분한 함수 f로 나눕니다. 그래서 루프를 계속 돌리는 거고요. 여기서 return xx를 하면 뉴턴 메서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는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스퀘어 루트 함수를 만듭니다.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타입, 컨텍스트 포, 오로, 스퀘어 루트, 타입 A. 어떤 값 A가 왔을 때 A의 스퀘어 루트를 리턴한다. returns square root of A 이렇게 하고요. auto F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A를 캡처 하고요. O로 X 여기다가 컨텍스트를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컴파일 타임에 실행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return을 하는데요. xx
그러니까 x 곱하기 x 빼기 a 방정식을 풀기 위한 2차 함수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함수이고요. 리턴을 하는데 뉴턴 방정식으로 값을 풉니다. 처음에 f를 보내고요. 이 f는 2차식이고요. 시작값으로 0.0001 아무 값이나 보내도 되는데 0보다 큰 값을 보냈습니다. 이제 스퀘어 루트를 테스트해 봅니다. 여기서 context for o로 sqrt2는 이렇게 2.0을 보내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a가 2.0인 겁니다. cd, cout, sqrt 이렇게 해서 sqrt 2를 출력해 봅니다. 다시 명령줄에서 빌드를 하고요. 41번째 줄 여기에서 이거를 칸스터 발로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칸스터 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칸스터 발로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칸스터 발로 부르면 이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칸스터 발을 쓰면 이 값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거 대신에 컨텍스트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g 여기에 보면 우리가 스퀘어 루트를 계산할 때 컨텍스트를 붙였는데 컨텍스트가 올바르게 작동되었습니다.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만들었으니까 큐빅 루트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returns cubic root of a 이 경우에는 x 이렇게 하면 큐빅 루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ntext for o로 cubic 8 cubic 여기다 큐빅 루트로 함수 이름을 바꿉니다.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8.0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 봅니다. cubic root of 8 여기다 cubic 8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8의 큐빅 루트는 2 맞습니다. 그러면 파일 값을 계산하는데요. 파일 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 링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approximation of pi 해갖고 이거를 컨트롤 클릭하면요. 이 문서가 나오는데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거는 아크 탄젠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더디고요.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면 20세기, 21세기에 이런 새로운 방식을 사람들이 생각해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다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대충 여기다 만들어 봅니다. 여기에서 context for double pi 이 식을 이용합니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를 더 팽창하면 되는데요. 귀찮으니까 이 부분은 날려버리고 이 부분만 역수로 취한 겁니다. 그래서 9801.0에서 2206.0 곱하기 루트 2를 계산하면 됩니다. 스퀘어 루트 2.0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context for double pi 2는 파일을 2.0으로 나눈 거고요. 한 번 더 해서 pi 4.0으로 나누면 게임 끝입니다. 더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여기에서 몇 개의 텀을 더 풀어내면 됩니다. 몇 개의 텀을 더 풀어내면 굉장히 빨리 접근합니다. 일단 이렇게 했어요.
파이 값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아크 탄젠트를 만들어 보는데요.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타입 컨텍스트 오로 아크 탄젠트 타입 x고요. 지금부터 if constant을 사용합니다. 이 if constant은 C++ 23부터 지원됩니다. 이렇게 블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 x가 1.0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은 겁니다. 이 범위에 있을 때는 return을 하는데 arc, tangent, within, unit 이렇게 해서 x를 호출하고요. 이 함수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else if에서 x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요. 이거는 greater than 1 이렇게 하고요. else면 less than 1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less than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compile time 프로그래밍에 해당하고요. run time에서는 return std atn x를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이 부분은 runtime 코드입니다. 이제 이 함수를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template type name type context 오로 arc tangent within unit type x고요. type epsilon은 1, 2에 마이너스 4로 놓고요. type x 2 underscore 1은 마이너스 x 곱하기 x, 그러니까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type n 2 1은 1로 잡고요. type xx는 x로 잡고 type sum은 초기값 0으로 놓고요. type previous sum은 sum에다 플러스 1을 한 거고요. for int n은 0에서 n이 1000보다 작을 때, 그리고 absolute previous sum 빼기 sum이 epsilon보다 클 때 플러스 n, 이렇게 n의 조건을 준 거는요, 루프를 너무 많이 돌리지 말라, 루프의 한계입니다. previous sum에다가 현재 sum을 저장하고요. sum은 곱하기 equal인데 xx n 2 1로 나눠서 더하고요. xx는 x 2 1, 이거는 x 제곱으로 곱하는 겁니다. 기존값에서 x 제곱으로 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n 2 1은 기존값에서 2씩 더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return sum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건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여기에서요.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급수를 여기에서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 코드를 카피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나머지 부분도 카피 페이스트 하고요. 프로그램 방식은 동일합니다. 여기다 제가 1000을 넣었는데 1000을 넣어도 되고요. 좀 정확도를 줄여도 되니까 이거는 어차피 근사값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컷하고 컨트롤 엔드 여기에서 좀 더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context for auto atn 1 arc tangent 1.0을 계산을 해봅니다. 이 값은 파이 오버 4가 나와야 정확합니다. std cout atn 1은 atn 1 std ndl 비교할 수 있도록 파이 오버 4 파이 오버 4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 이 파이 오버 4는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아크 탄젠트 1이 값이 4분의 파입니다. 아크 탄젠트 1의 값은 4분의 1이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해봅니다. clsg 값이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